광주에서 새롭게 등록되는 차량 넉 대 가운데 한 대가 수입차입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들의 수입차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입 과자를 찾는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내산 제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세계 과자 전문 판매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 속에 한동안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대학교 지병문청장이 전남대 병원장 선출 과정이 적법하다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임 원장 선임이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 MBC 뉴스데스크는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수입품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비와 디자인을 앞세운 수입차들이 광주에서 유독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 어느덧 넉 대 가운데 한 대꼴로 외제차였습니다. 애국심 차원에서 국산차를 계속 애용해달라고 할 건지 아니면 달라진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재원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주의 한 수입차 판매장. 외제차는 부의 상징이라는 관념을 깰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렇게 막 인테리어 같은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수입차가 좋은 것 같아요. 다 보고 다녀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유가 시대의 연비가 중요시되면서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갈아타는 고객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 30대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 비율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하듯 지난해 광주에서 신규 등록된 차량 17,000여 대 가운데 25%를 외제차가 차지했습니다. 외제차 선호 현상은 올해도 꾸준히 이어져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국 점유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수입차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비를 강조하는 업계의 마케팅에다 한유로 FTA로 관세가 사라져 국산차와 가격 차이가 좁혀졌고 광주만의 지역색도 작용해 외제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를 운행을 했을 때 자기의 부의 상징으로 좀 여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방향이 되다 보니까 광주에서 등록되는 차량 넉 대 가운데 한 대는 외제차. 국내 자동차 생산 기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입차들이 고공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다음은 수입 과자 문제입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준다. 국내 제과업체의 과대 포장 실태를 비꼰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틈타 수입 과자들이 광주에서도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싼 값에다 많은 양으로 지역에서도 열풍이라 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성 리포터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 상가에 자리한 수입과자 전문점입니다. 하루에만 400~500명 안팎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문을 연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입니다. 충장로에 자리한 이 수입 과자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른 데보다 새롭고 맛있어요. 좀 싸게 파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렴한 거 찾아서 먹고 그런 편이에요.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수입과자 판매점들의 특징은 과자에서부터 음료까지 다채로운 상품을 갖춰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7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과자가 300원부터 15,000원까지의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국산 과자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면서도 양은 많고 거기에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제품들도 맛볼 수 있어 소비자들을 붙잡습니다. 국내 과자는 봉지만 부풀어 있고 트면은 진짜 애기들이 산 거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게 이 같은 수입 과자 인기에 힘입어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광주에만 7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10대가 제일 많고요. 엄마랑 같이 오는 중고등학생도 많고 40대에서 50대도 선물용 쿠키 사러 많이 오세요. 국내 과자 업계에 대한 쌓여왔던 불만이 수입 과자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여야가 사실상 선거운동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광산을 선거구 후보 5명이 주민센터 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와 곡성 순천 선거구,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 후보들도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 4개 재보궐 선거구에는 15명의 후보가 출마해 오는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를 견제해야 할 광주시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자리 나눠 먹기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의장 자리를 놓고 이른바 의장파와 비의장파로 갈려서 싸우더니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를 견제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할 상임위원장은 모두 4명입니다. 20여 분 동안 진행된 투표 결과 당선된 위원장은 모두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조용표 의장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하나같이 무효표를 던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용집 의원 12표, 무효 10표. 투표 결과 김용집 의원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7대 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광주시 의원 22명은 12대 10, 이른바 의장파와 비의장파로 갈라졌습니다. 의장을 배출한 쪽이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주류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가까이 더 제가 가서 섬세하게 그분들 먼저 배려하고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원 선임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임시회 일정이 중단되는 등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출발부터 2패로 갈라진 7대 광주시 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영산강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생태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응렬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며 환경청이 생태조사 등 관련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영산강 유역에서 출몰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영향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장 선출 과정이 적법하다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거부했습니다. 전남대 병원 이사장이기도 한 지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장 임용 후보자 관련 교육부 회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 총장은 우리가 교육부에 질의한 건 의결 종족수와 관련한 법률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이었지 이사회 결정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었다며 교육부가 일종의 월권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 총장이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남대 병원 신임 원장 선출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지역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청렴도 인식이 매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촌지 및 찬조금 인식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부모들의 학교 청렴 인식 지수는 10.1%로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은 이 지수는 지난 2011년에는 23.3%, 2012년 15.1%, 2013년에는 12.4%로 해마다 낮아져 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광주 전남 중견 건설사인 남광건설과 일부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법 파산 6부는 남광건설과 그 계열사인 태웅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계열사인 청운건설과 우영건설은 기각했습니다.